인간이 생활하면서 평생토록 하는 일은 다양하겠죠. 그중 결제는 자본주의가 있는 한 인간이 영원히 하는 행동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제할 때 무엇으로 결제할까요? 플라스틱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각종 페이 등 요즘에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 디지털 결제 시장의 규모는 2030년까지 3,74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 17.2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디지털 결제 또는 전자결제는 현금 교환 없이 하나의 결제 계정으로 다른 결제 계정으로 가치가 전송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금이 없는 시대,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까요? 수혜를 볼 기업으로 페이팔, 파이서브, 글로벌 페이먼트, 마스터카드, 애플, 비자로 거론되며 페이먼트 에코시스템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비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자 카드. 오랫동안 비자의 성장을 주도해온 사업 동력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위주의 실물 카드였기에 아마 해외에 있는 카드 회사 정도로 인식한데요. 그런데 비자는 흔한 카드 회사가 아닙니다. 비자는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어떻게 수익을 올릴까요? 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척도는 바로 가장 혁신적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결제, 지불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을 연결하여 개인, 기업 및 경제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비자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결제 간편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그럼 비자의 핵심 사업은 무엇일까요? 비자의 핵심 사업 모델로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이 있습니다. 비자넷은 앞서 말한 페이팔, 아마존 등 결제 플랫폼에 맞서는 비자만의 강점으로 오랫동안 금융권과 가맹점들과 함께 형성한 네트워크입니다. 앞선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는 것처럼 비자 형성은 전 세계 금융권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소비자, 상점, 금융기관, 정부 간 거래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자넷은 비자 결제 처리 인프라의 중추로 결제 생태계에 관련된 가맹점, 매입자, 발행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비자는 소비자가 판매자와 거래를 할 때 다양하고 편리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편리한 결제 수단에는 카드, 비접촉식 결제 수단,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결제,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있는데요. 이런 결제 과정에서 비자는 소비자와 판매자, 그리고 발행인, 인수자 간에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간편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제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는 비자 카드를 사용하여 판매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그런 다음 판매자는 확인 및 처리를 위해 거래 데이터를 인수자에게 보냅니다. 인수자는 비자넷을 통해 비자의 거래 데이터를 제공하고 비자는 발급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위해 계좌 보유자의 계좌 또는 신용한도를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발행인은 거래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인수자에게 지불하고 해당 거래를 소비자의 계좌에 게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거래 촉진에 대한 보상으로 비자와 비자 네트워크의 전체 수익에 기여합니다. 인수자는 판매자에게 구매 금액에서 판매자 할인율, 즉 MDR을 뺀 금액을 지불하는데 여기서 MDR은 결제 처리 및 관련 위험 처리를 위해 판매자가 매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비자의 수익에 기여합니다. 이처럼 비자는 C2B 결제 거래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주요 수익은 광범위한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거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비자의 매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될까요? 다음은 24년도 1분기 비자의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나씩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서비스 수익은 비자 결제 서비스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 수익이고 데이터 처리 수익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 승인, 청산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국제거래 수익은 소비자의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거래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고 기타 수익은 비자 브랜드 사용에서 나오는 각종 라이센스 수수료와 자문 마케팅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런데 비자의 수익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합친 총 매출에서 클라이언트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순 매출로 계산하고 일반적인 매출로 인식한대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인센티브는 무엇일까요? 클라이언트 인센티브란 비자의 고객이 되는 금융기관이나 전략적 파트너인 판매자들에게 비자를 더 사용하도록 필요한 인센티브로 금융기관, 가맹점 및 기타 거래처에 지급하는 대금 규모를 확대하고 비자 제품의 수용도를 높이며 비자 네트워크에 대한 가맹점 라우팅 거래를 성사시키고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이런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자는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는데요. 다음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보듯이 전 영역에서 꾸준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비자는 앞으로도 결제 시장을 선도할까요? 비자는 2023년도 연간 리포트에서 비자의 전략은 소비자 결제, 부가가치 서비스 등의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까요? 먼저 비자는 매출 성장 동력으로 소비자 결제, 새로운 흐름, 부가가치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기반 강화 전략으로 비자넷 강화, 기술 플랫폼, 보안, 브랜드, 인재를 삼았습니다. 소비자 결제 영역에서 비자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소비자 지출을 현금과 수표에서 카드 및 비자넷의 디지털 계좌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결제에 대한 선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페이 서비스, 즉 간편 결제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져 모든 기업이 비자의 네트워크 상에서 각종 지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전략으로 탭투페이, 토큰화, 클릭투페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탭투페이는 컨택트레스 결제 방법으로 신속, 간편, 안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에 집중한 결제 방법입니다. 새로운 흐름은 비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업 및 글로벌 자금 이동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P2P, B2C, B2B 및 G2C 결제를 촉진하여 전 세계 소비자, 기업 및 정부에 의한 카드 및 비카드를 통한 새로운 자금 이동의 원천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핀테크 회사로 자부하며 기술로서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제뿐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비자넷을 활용해 송금이나 블록체인을 통한 B2B 결제 등 다양한 것을 시도 중인데요. 비자 세일즈 팀에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품은 비자 다이렉트입니다. 비자 다이렉트는 기존 해외 송금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으로 빠른 해외 송금과 여러 편리함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는 제품 및 솔루션으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로 네트워크의 차별성, 고객 관계를 강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합된 중심 네트워크, 기술 플랫폼, 보안, 브랜드, 인재로 구성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 주목할 것은 비자가 하나의 통합된 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비자넷에 다양한 지불 결제 또는 송금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 이것은 현재 결제 방식이 다양해지고 파편화되면서 청사진을 그리게 된 것인데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지불 결제를 처리하고 또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 이것이 바로 비자의 목표입니다. 또한 비자는 전통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최대 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가공 분석하여 마켓 트렌드와 변화에 대한 유의미하게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고객사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솔루션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소스는 2010년 비자가 인수합병한 것으로 전자상거래가 폭증하던 2010년에 전자상거래 사업 부분을 강화하고자 인수한 것입니다. 기존 사이버소스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인수 후에도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해외 온라인 결제 보안의 강자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비자의 결제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자 위에서 말한 전략을 이용하고 이 전략을 위해서 앞서 언급한 클라이언트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비자는 더 많은 거래가 비자의 결제 시스템 안에서 발생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유인하고자 위의 전략을 활용하여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 있습니다. 거래 볼륨을 보면 비자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결제 간편화 시스템으로 비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우위는 하나의 진입장벽, 모트로 작용하기에 경쟁사들은 비자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 덕분에 비자는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한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은 앞서 언급한 진입장벽이 작용한 덕분일 것입니다. 그럼 비자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 1년간 비자와 S&P 500을 비교하면 비자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자는 꾸준하게 배당을 성장시켜온 배당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자에 $10,000를 투자하고 10년 동안 배당 재투자를 한다면 어떨까요? 제시한 자료와 같이 자산은 약 55,000달러로 불어나며 지수와의 격차도 더욱 멀어집니다. 지금까지 결제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제거하고 시장 우위를 점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비자였습니다.